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전 NCS 봉투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1회에서 있는 수리 문제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아무래도 실전 모의고사다 보니까 전체 문항수하고 주어진 시간 내 푸는 연습부터 미리 해보시고 나서 강의 들어보시는 게 훨씬 더 좀 효율적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수리 능력 문제 유형만 좀 골라서 저랑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해결해 보셨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1회 문제 수리는 2번으로 시작합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죠. 다음은 이소련 고객의 2019년 6월분 전기요금 청구서와 주택용 전력 전기요금 표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 고객의 6월분 전기요금 청구 금액은 얼마인가라고 했네요. 한전 문제에서 뭐 거의 단골 문제 유형 중에 하나죠. 전기요금, 뭐 전력량 요금 갖고 이제 계산을 하는 그런 문제 유형들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유형 좀 익숙해질 필요가 분명히 있죠. 물론 계산을 꽤 해야 되는 그 특징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식을 세는 과정이나 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뭔가 무리가 없도록 익숙함으로 좀 그 시간 단축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상황을 좀 볼까요? 6월분 전기요금 청구서 나와 있네. 뭐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요건 이제 우리가 구해줘야 될 부분인 거고 청구 금액 여기까지 빈칸 우리가 좀 구해내야 될 부분들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표, 여러분 이제 교재 그 자료에 있는 표를 갖고 보시면 이제 한 페이지 좀 눈에 잘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계약 전력 뭐 3kWh라고 하는 거 있고요. 뭐 TV 대수 뭐 정보지 뭐가 있는지 한번 쭉 훑어보시는 거예요. 아래쪽에는 뭐 전기요금계 부가가치세야지 여기도 안 나와 있고 전력기금 810원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요, 당월 사용량 210kWh, 이거 분명히 우리가 체크해야 되겠죠. 210kWh, 전 올해는 190kWh인데, 요게 필요한 경우는 미납 금액이 있을 때 좀 쓸 건데, 미납 금액 없으니까 전월 것은 뭐 다 뺄 겁니다. 이건 필요가 없죠. TV 수신료 2,500원도 나와 있네요. 자, 금액이 뭔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체크하고 가시는 겁니다. 미납 요금 없다는 것도 나와 있고요. 자, 아래쪽에 이제 구하는 식을 보면 전기 요금계를 구하는 식,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에서 기타 요금과 기타 할인을 뺍니다. 자, 그런데 기타 요금하고 기타 할인에 대한 것이 아예 없습니다. 위에부터 보시면 위쪽에 뭐 복지 할인, 자동 납부 할인, 뭐 인터넷 할인 뭐 아무것도 없죠. 뭐 할인에 대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건 아예 처음부터 삭제를 해버리시면 좋겠고요. 위에 있는 항목과 뭐 상관없는 것은 X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위에서 간 전기요금계를 구해놓고 거기서 10%만큼을 부가가치세로 이제 매기게 되고요. 당월요금계는 전기요금계하고 부가가치세 이렇게 두 개의 합. 거기다가 계기변상금, 연체료, 전력기금, 가상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계기변상금도 위에서는 없어요. 그렇죠? 0원이에요. 연체료도 없습니다. 전력기금 810원 들어갈 거고 가상금 0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없고 X 치시는 겁니다. 이것도 없고요. 전력기금 810원 이건 포함이 되고 가상금도 없습니다. 다 X 쳐버리죠. 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청구 금액은 당월 요금계 여기서 구한 것에다가 미단 요금 없었죠. TV 수신료 2,500 이거 더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당월 요금계를 구하기 위해서 위 두 단계를 이제 거쳐 오면 되겠습니다. 전기 요금계부터 볼까요? 기본 요금하고의 전력량 요금이 합의됩니다. 사용량은 210kWh였거든요. 이거 가지고요. 그다음 이 표를 갖고 보죠. 요 X 친 것을 여러분 이제 교재에서 X 잘 쳐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 요금은 여기로 내용이 좀 다르죠. 여기는 200kW 이하 사용했을 때, 그리고 201부터 400까지 이렇게 사용했을 때라고 돼 있고, 여기는 처음부터 얼마까지, 그 다음부터 얼마까지라고 돼 있어서 여기는 누진으로 좀 가고 있는 거고요. 앞쪽은 그 구간에 대한 단계 금액을 적용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요. 주택용 고객 중에서 계약 전력이 3kWh, 계약 전력 3kWh라고 위에 적혀 있었거든요. 이하인 고객은 저압 요금을 적용한다라고 해서 저압과 고압 중에 저압 쪽 우리는 보면서 금액을 이제 확인해야 되겠네요. 자, 총 양이 210kWh였고요. 저압으로 가면 기본료는 1,600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기본료 1,600원. 자, 플러스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여기까지 구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료 1,600원 적었고요. 전력량은 처음부터 200까지는 93.3까지입니다. 이만큼 금액이에요. 자, 처음부터 200까지는 93.3으로 킬로와트시나 금액 이렇게 적용되고요. 이렇게 쓰면 나머지 10만큼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네요. 이게 누진이죠. 앞 단계에서 금액, 그 다음 단계 넘어가서 그 다음 추가 금액 이렇게요. 자, 200kWh 이상 그 양은요 187.9원인데 넘어간 양이 10kWh만큼만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10 곱하기 187.9원 요만큼이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까지 이제 식을 세워본 겁니다. 자, 식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계산은 좀 필요합니다. 계산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런 그 계산 과정의 식 중에 이런 것도 있죠. 계산 값은 원 단위 절수한다라고 해서 원 단위를 다 구해놓고 마지막 0 처리를 할 거예요. 뭐 23,755원이면 9원은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자리만 대략 보고 이런 것도 좀 어려운 그런 계산 과정들이 많이 들어있죠. 끝자리가 얼마가 되든 그냥 0이 돼버릴 거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좀 꽤나 필요한 그런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됩니다.
1600 플러스 200 곱하기 193.3, 193.3 곱하기 2에서 이제 00 두 개 붙여주신다고 하면 18,660원 될 건데요. 여기 봐. 18,660원. 곱하기 계산 정도는 조금 해주실 필요가 분명히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여기는 곱하기 10하면 1879로 딱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1600 더하기 18,660 더하기 1879원까지 더하기 한번 해봤더니 여기는 22,139원 됩니다. 22,139원. 자, 그 다음에 요거에 10% 부가가치세가 붙는 거죠. 요 두 번째 단계 내려온 겁니다. 자, 22,139원에 10%. 물론 이렇게 안 적어도 그냥 2213.9라고 바로 적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한 자리 들어간 거니까요. 2213.9원 요거 들어간 거고요. 마지막 당월 요금기까지 적어보면요. 그리고 저처럼 순서대로 적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게 하나하나가 아니라 한꺼번에 싹 다 더한 식으로 하나로 합쳐 적어도 상관없는 건데 저는 이제 단계별로 일단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적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22,139원 플러스 2,213.9원까지가 이제 여기 적은 거고요. 요거 다 없었고 전력기금 810원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당월 요금계에다가 2,500원 TV 수신료가 들어가는 것이 전체 금액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이거까지 더하기 한 거 플러스 2,500원까지 한 거. 이게 이제 전체 금액이 되겠네요. 자, 이거 싹 다 더하기 한다고 하면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하는 이유는 원단위 절수하는 위치가 여기였거든요. 여기까지 더하기 한다고 하면 요만큼까지요. 이게 지금 25,162.9원 됩니다. 25,162.9원 여기까지.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2,500원 하는 건데 요 단계에서 원단위 절수가 들어가죠. 원 단위라고 하면 정말로 1원 단위 거기 1의 자리 여기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된 값이 25160 이렇게 됩니다. 그냥 반올림도 모두 아니고 그냥 절수 없애버리는 거예요. 0 처리로 가버리는 겁니다. 자, 25,160에다가 2,500원까지 이렇게 더하기 한 값. 이게 최종값이 되는데요. 했더니 27,660원, 27,660원 이렇게 되네. 그래서 정답은 지금 3번 정답 됩니다. 3번. 여러분 x는 처음에 쳤던 그 x 값인 거고 이건 요 x 무시하시고 정답은 3번 되는데 아마 여러분 이 정도까지 적었을 때로 요거는 이제 9분 지었던 거죠. 여기 적었을 때 이렇게 그냥 대략 선택지를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요 정도 했을 때 요게 한 3,000원 정도 대략 되겠고 대략 3,000원 정도 되겠고 이렇게 하면 5,500원 되겠죠. 5,500원. 그럼 5,500원하고 이거 더하면 한 27,000 얼마 되겠다. 그렇죠? 27,000 얼마 되겠다라는 식으로 선택지를 활용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정확하게 굳이 원단위 절수까지 굳이 가지 않아도 선택지에서 답을 찾아주는 거니까요.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가 아니라 그냥 답을 체크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식은 완성시켜두고 대략 얼마가 될지를 한번 체크해 보신 것도 괜찮겠죠. 자, 이번 문제 정답은 3번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수리 문제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9번, 10번 세트 문제로 이어갑니다. 9번, 10번 세트 문제 볼게요. 다음 주택용, 산업용 전기요금표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각 무릎이나 빠시오라고 했고요. 문제 유형은 일단 또 약간 비슷한 형식의 문제 유형이네요. 주택용 전기요금표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요금 그리고 전력량 요금 나와 있는데요. 역시 전력량 기본요금 뭐 항상 나오는 내용이고 얼마까지 사용했을 때 구간요금 그리고 여기는 처음부터 얼마까지 그 다음부터 얼마까지 역시 누진 형태로 가고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계산식이 나오겠죠. 자,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의 합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라고 해서 추가적인 조건들을 한번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 풀 때 분명히 필요한 것들이 지금 조건이 많이 적혀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떤 조건이 더 있긴 하구나라는 것을 한번 체크하고 문제 내려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지금 보장 공제 200kWh 이하 사용 시 저압은 월 4,000원, 고압은 월 2,500원 한도에서 감액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감액 후 최저 요금은 1,000원까지 가야 돼요. 이 말은 뭐 총 금액 구했을 때 3,900원인데 4,000원 뺐더니 마이너스 100원 뭐 이런 건 안 되는 거고요. 뭔가를 공제를 해준다 하더라도 최저 1,000원은 그냥 내게끔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하는 그런 제도인 거죠. 슈퍼 유저 요금이라고 해서요. 동학의 기간 나와 있습니다. 1000kWh 초과분 전력량 요금은 저압은 이렇게 kWh시다. 고압은 kWh시다. 이렇게 금액으로 적용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조건도 나와 있네요. 자, 두 번째 표로 가볼까요? 자, 산업용에 대한 전기요금표가 됩니다. 위에 것은 주택용이었고요. 주택용이었고 이건 이제 산업용인 거죠. 저압일 때, 고압일 때, 고압 A에 대해서 선택 1과 2가 있고요.
뭐 여기 적용 범위에 대한 조건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쭉 훑어보시는 겁니다. 고압 B에 대해서도 선택 1과 2가 있습니다. 역시 조건들 보시는 거고요. 전기요금은 기본 요금 곱하기 계약 전력 플러스 전력량 요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기 사용 시간이 월 200시간 이하인 고객에게는 선택 1, 월 200시간 초과 500시간 이하인 고객은 선택 2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이제 해석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요.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이 옳습니다. 고압 B의 선택 1 요금제를 이용하는 산업체는 가격 측면에서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유리하다. 고압 B의 선택 1의 요금에서는요. 여름철이 더 유리한지를 물었습니다. 고압 B의 선택 1. 자, 여름철은 킬로와트시당 88.4원이고요. 겨울철은 88.0원이거든요. 여름철이 더 비쌉니다. 유리하지 않아요. 금액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반대로 얘기했죠. 틀렸습니다. 2번은 뭐죠? 9월 한 달 동안 저압전기를 150kWh 사용한 가구의 전기요금은 14,905원이다라고 했네요. 자, 9월이고요. 저압이고 150kWh 사용한 그 가구라고 해서 첫 번째 표로 가볼까요? 여기로요. 자, 먼저 그러면 기본요부터 볼까요? 기본요는 저압이니까 이제 910원 나오겠죠. 자, 910원 플러스. 물론 여러분 이거 계산을 해볼 필요가 없고 이제 식만 완성시켜도 대충 이것은 OX가 뭔지 이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910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압이니까 여기서는 전력량도 이쪽에 들어가겠죠. 처음에 200kg 이하까지는 요만큼이에요. 그럼 150 썼으니까 이제 150만큼에 93.3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에서 200kWh 이하 사용하면 저압은 4,000원이 이제 감액이 돼요. 그럼 여기서 4,000원도 빠질 거예요. 이런 식인데요. 여기 지금 계산을 한번 생각해보면 93.3을 넉넉하게 100까지 잡아본다고 하더라도요. 이걸 100까지 이렇게 바꿔서 본다 하더라도 그럼 15,000원 나오겠죠. 15,000원. 15,000원에 910원 더하고 4,000원 뺄 거거든요. 어쨌든 대충 봐도요. 4,000원이 빠진 게 들어갔다 보니까 14,900 얼마 이렇게는 나올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빠진다고 하면 절대로 14,900원 이렇게 나올 리는 없다는 거죠. 얼마까지 구하는지 뭐 그게 얼마인지는 굳이 우리가 안 구해도 저 값은 아니겠다. 이만큼을 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2번 틀린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을 가볼까요? 자,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기 사용량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라고 했네요. 자, 비례해서 증가한다. 그냥 보면 뭐 비례해서 많이 쓰면 많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비례한다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해석은 이런 식이에요. 이게 증가하는 만큼 똑같은 값으로 이렇게 증가. 이게 이제 비례 형태인데요. 지금 여기서 주택용 전기요금 여기를 보시면 각 구간마다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죠? 처음보다 조금 더 비싸지고요. 그 다음 구간 여기는 좀 더 비싸집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그냥 비례가 아니라 처음엔 이 정도, 그 다음 좀 더 많이, 그 다음 좀 더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각 구간마다의 비례는 맞지만 전체가 그냥 동일한 비례 형태가 되지는 못합니다. 각각이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해석이 잘못됐죠. 비례가 아니라 조금 더 구간마다 좀 구간 내에서만 비례하고 구간마다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3번 틀린 해석이 되겠고요. 4번 보죠. 표준전압이 6600V인 전기를 한 달 동안 200시간 사용하는 산업체는 고압 A의 선택 2 요금제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200시간을 사용한다. 200시간을 사용한다. 여기 이미 남아 있어요. 200시간 이하라고 이하면 여기에 들어가겠죠. 이하니까요. 그죠? 그럴 때에는 선택 2, 1이 그죠? 2가 아니라 1이 더 유리하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 2가 아니라 선택 1이라는 것은 그냥 각주에서 바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틀렸네요. 정답은 5번이 답이 되겠죠. 5번을 굳이 안 구해도 답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지금 295,460원이 되는 이 계산식은 이거 보려고 하면 계산이 분명히 필요한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보고 5번 답이겠구나라고 남기시는 게 훨씬 현명한 문제풀이가 되겠죠. 자, 5번의 식은 좀 확인해 볼까요? 자, 8월 한 달 동안 고압 전기를 1200kWh 사용한 가구의 전기요금은 이만큼이다. 자, 8월로 갑니다. 그리고 고압이라고 되어 있네요. 조건이 될 만한 것들을 한번 체크하시는 거죠. 8월 그리고 고압 사용량은 이만큼. 그리고 가구라고 했으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첫 번째 가구에 대한 걸로요. 자, 1200이면 고압이니까 이쪽 6060원의 기본요금으로 시작을 하겠네요. 6060원. 자, 처음에 200까지는 78.3원. 처음 200까지는요. 78.3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00만큼은 또 이렇게 그 다음 200만큼은 147.3원 이렇게 되겠고요. 지금 총 사용량이 1200이었어요. 1200kWh였거든요.
이만큼에 대한 식입니다. 처음에 200, 그 다음 200, 400까지 지금 금액 구한 겁니다. 자, 그 다음 400 초과분만큼은 이만큼을 내는 건데 그럼 400 초과분만큼이 추가 800이 더 있는 거죠. 그죠? 그냥 800을 쭉 가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8월이었어요. 8월. 슈퍼 유저요금이라고 해서 동학의 요때 1000 초과만큼은 금액이 또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럼 1000 초과분이면 1000까지는 위엔표를 넣는 거고요. 1000 넘은 것은 요 금액을 이제 적용시켜 주는 거죠. 1000까지는. 그러면 400까지 했으니까 1000까지면 600을 더 표에 있는 금액으로 넣게 됩니다. 자, 플러스 600만큼은 215.6원.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1000까지 금액을 정리한 건데요. 자, 1000을 초과한 것은 고합이면 요걸로 넣겠다라고 했습니다. 8월이니까요. 1000 초과한 것은 200을 초과한 거죠. 200. 그쵸? 그만큼은 574.6원이 됩니다. 요게 이제 5번에 대한 계산식이 되는 거죠. 5번에 대한 계산식. 그리고 분명히 지금 금액에 대한 값을 5번에서 보시면 29만 5,460원, 10원 단위까지 금액이 나와야만 우리 확인 가능한 내용인 거거든요. 대충 얼마쯤 한 29만 원쯤, 30만 원쯤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산이 정확히 좀 나와야 돼요. 지금은 시계에 대한 이해만 좀 해봤고요. 나머지 보기를 판단하고 5번을 남기는 게 좋겠다라고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자, 9번 문제 정답 5번인 거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 다음 문제 10번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내용 보죠. K산업체는 표준 전압이 15만 4천 볼트인 전기를 1시간에 20kW씩 매달 300시간 사용합니다. 계약 전력이 20kW일 때 K산업체의 유리한 선택 요금제를 적용한 11월 전기 요금은 얼마인가라고 했네요. 일단 1시간에 20kW씩 그리고 매달 300시간. 자, 20kW씩 300시간이라고 하면 6,000 kW 이만큼을 쓰는 거네요. 6,000 kW 그죠? 이만큼. 자, 그리고 300시간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유리한 요금제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200시간 초과하면 그러면 선택 이 요금제가 그러니까 유리하다라고 했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표준 전압이 15만 4천이면 고압 B를 볼 겁니다. 우리가 문제 풀 것은 그런 선택 여기를 봐야 되겠네요. 여기. 자, 그리고 지금 11월이라고 했죠. 11월. 그죠? 11월이면 여기서는 이 부분을 봐야 되겠네요. 필요한 것은 기본 요금. 그리고 요거 이렇게 갖고 문제를 풉니다. 자, 기본이 6,900원. 그리고 계약 전력이라고 하는 것을 위에서 지금 10번 문제에서 계약 전력이 20kW네요. 이렇게 자, 플러스 구하려고 하는 거 요식 다시 봅니다. 전력량 요금입니다. 그러면 81.9원으로 지금 6,000kW 쓴 거거든요. 자, 이게 이 문제 총 계산식이 되겠죠. 이렇게. 자, 요거 그대로 넣은 거예요, 여러분. 기본 요금에 곱하기 계약 전력 10번 문제에 있는 그 내용인 거고요. 플러스 전력량 요금은 여기 내용 그대로 겨울철 11월이었으니까 81.9원씩 총 사용량 이만큼까지 이렇게 풀어본 겁니다. 킬로와트. 자, 이제 그 정리한 식을 계산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69 곱하기 2에서 공 뒤에 3개 붙여주면 되겠죠. 자, 했더니 지금 13만 8천원, 13만. 자, 138 나오고 뒤에 공 3개 붙인 겁니다. 이렇게 들어갔고 이것대로 6,000 곱하기 81.9 물론 하려면 하겠지만 여러분 이 선택지가 그래도 괜찮거든요. 36만, 49만, 뭐 40, 물론 요게 뭐 2번하고 3번이 조금 애매해 보이긴 하지만 일단 그냥 가볼까요? 지금 2, 3번은 아닐 수밖에 없는 게 여기 6,000하고 이것을 좀 적게 한 80 정도로 바꿔서 본다고 하더라도요. 6,000 곱하기 80이면 공 4개 붙을 거고요. 그리고 앞에 48 이렇게 붙겠죠. 그렇죠? 그럼 48만 원이에요. 48만 이것보다 분명히 더 높겠죠. 왜냐면 81.9였으니까 80은 아니니까 더 큰 값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이만큼 나올 겁니다. 그럼 48만 원에 13만 더 더할 거면 뭐 1, 2, 3번 다 아닐 겁니다. 그래서 대략 봤을 때요. 13만 8천 48만보다 큰 값이라고 했을 때 대략 한 62만 정도 한 62만 정도 뭐 그 정도 나오겠다. 이거 한 14만 정도 봤을 때도 그렇죠. 이 정도 값도 좀 더 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은요. 답은 4번. 그렇죠. 62만 정도에서 조금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한번 답을 내보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식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시는 게 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위에 있는 그 조건들을 어떤 식으로 식을 바꿔주는지 이 정도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10번 문제 정답은 4번인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계속 이어갑니다. 자, 그 다음 수리 문제는 12번 문제로 이어갑니다.
내용 볼게요.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는 것만 체크 딱 해보면 되겠죠. 옳지 않은 것 X만 좀 쳐보고요. 표를 볼까요? 송배전 전력량 및 손실량 2012년부터 17년도까지 연도가 세로에 있고요. 송전당 전력량, 배전 판매량, 배전 손실량, 종합 손실량 가로축에 이제 정보 구성도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송전당 전력량이라고 하는 첫 번째 항목은요. 배전 판매량과 종합 손실량, 배전 판매량과 종합 손실량 이렇게 두 개 합이네요. 그죠? 첫 번째 항목은 이렇게 두 개 합이 됩니다. 각도 해석 한번 해보시는 거고요. 자, 그다음 연도별 배전 손실률이 그래프 형태, 방사형 그래프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2012부터 13, 14, 15, 16, 17까지 연도별 배전 손실률에 대한 식이 있고요. 그 그래프가 있고 두 번째는 연도별 종합 손실률에 대한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전 손실률을 구한 식과 종합 손실률을 구한 식 위에 있는 그래프에 있는 이 항목에 대한 식이 이렇게 한 번 더 각주에 나와 있네요. 자, 요거 갖고 1번 볼게요. 2013부터 17까지 배전 손실률과 종합 손실률의 전년 대비 증감 추이는 같다. 자, 배전 손실률, 종합 손실률은 그래프 두 개를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년 대비 증감 추이라고 했으면 그래프의 변화 양상을 한번 봐볼까요? 배전부터 보죠. 2013년도 전년 대비 여기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그래프가 어쨌든 숫자 위치가 높아졌어요. 그렇죠? 일단 증가. 13에서 14로 갈 때 조금 떨어졌네요. 그죠? 그래프 위치만 읽어주시는 겁니다. 14에서 15로 갈 때는 역시 숫자가 좀 떨어졌죠. 그렇죠? 요 숫자에서 좀 떨어졌죠. 그렇죠? 마이너스. 더 떨어졌고요. 더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럼 13년도에 전년 대비 증가했고 그 다음 감소가 이렇게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 손실률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감소 그리고 감소까지 가고 있네요. 그래서 증감 추이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1번은 그래프 두 개에 대한 고숫자 위치 갖고 확인했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봅니다. 배전 손실량이 가장 큰 해 배전 손실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약 6.8%이다. 물론 증가율 약 6.8%라는 숫자의 구성이 분명히 계산이 꽤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식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배전 손실량이 제일 큰 해부터 확인합니다. 배전 손실량이 여기가 제일 큰 연도라고 하면 지금 1480 여기가 제일 크네요. 2013년도가 제일 큽니다. 그렇죠? 이때 13년도가 제일 큰데요. 그때 배전 손실량이 전년 대비 증가율 이렇게 증가한 거 비율 이거 구하는 거네요. 9651에서요. 1480까지 먼저 증가량부터 한번 구해보면 증가량은 829가 됩니다. 빼기 한 겁니다. 자, 플러스 829. 그리고 물론 이거 구하실 때도요. 한 965 정도로 보고 싶고 이것도 한 좀 끊어서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그냥 끊어서 보기에는 숫자가 6.8%라고 하는 소수점까지 나와 있는 이 숫자가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식에서 여기 그 숫자를 정리하실 때는 일단 여기서는 뺄셈 한 번에 그냥 정확하게 숫자를 한번 내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대략 한 7% 이하이다라고 하면 좀 끊어서 보기도 할 건데요. 근데 6.8 조금 걸리죠. 그렇죠? 자, 여기서 그럼 9651에서 829가 차지하는 비율 요거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건데요. 6.8% 정도가 될 것은 맞는지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일단 10%, 1%로 시작해보죠. 1%죠. 1%라고 하면 두 칸 들어 1%는 100분의 1 위치니까 96.5 정도가 되겠습니다. 96.5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6.8%가 7% 가까이 가볼까? 7%? 그럼 이것을 7배 값 가는 거거든요. 7배 값이에요. 7배 값 가본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 100으로 보더라도 7배 하면 700이에요. 근데 96이잖아요. 그럼 7%는 어쨌든 700보다 낮을 겁니다. 왜 100이라고 했을 때 7배가 700인데요. 근데 96이니까요. 700보다 낮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할 것은 829에 대한 비율을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쨌든 이 값은 7% 값보다도 크겠다. 그렇죠? 7% 값은 700보다 낮게 나올 텐데 분자의 829까지 보다 훨씬 큰 값이 있으니까 이 값은 7% 값보다 분명히 크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몇 퍼센트인지는 안 구했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2번 틀렸습니다.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 답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기 좀 더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이제 틀린 거 2번이 답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3번 보죠. 2017년에 배전 손실량은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배전 손실률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자, 손실량 그리고 손실률. 자, 17년도 전년 대비 16년도랑 비교합니다. 배전 손실량부터 볼까요? 배전 손실량은 여기서 17년도 전년 대비 이렇게 증가했지만 손실률은요 17년도에 전년 대비 감소했어요. 그죠? 뭐 2번, 뭐 3번 바로 한번 확인되고요. 그다음 4번 봅니다.
송전단 전력량에서 배전 판매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90% 이상이다. 자, 송전단 전력량, 배전 판매량의 비중이 매년 90% 이상인지를 물었는데요. 각 주의 서식을 좀 활용해 보셔야 됩니다. 송전단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두 개 합이었잖아요. 배전 판매량이 90% 이상이 되려면 종합 손실률이 손실량이 10% 이하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두 개 합이 전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10% 이하가 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이쪽을 보는 게 더 편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값이 10% 이하가 된다고 하면 배전 판매량이 90% 이상 된다는 해석과 동일하게 보겠죠. 그렇죠? 10%는 한 자리 뗀 거 요거 보시는 겁니다. 그럼 48,433보다 얘가 적은지 그죠? 바로 보이겠죠. 10% 값보다 적고요. 계속 10% 값보다 모든 게 다 적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10% 안 되니까 나머지 쪽이 90% 이상 채우고 있겠다라고 하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이것도 그래서 맞는 해석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종합 손실량의 전년 대비 증가량은 2016년이 17년보다 크다. 손실량의 전년 대비 증가량이에요. 단순 차이, 율 아니고 양이니까요. 단순 차이만 봐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15년도부터 봐야 되겠죠. 종합 손실량이면 여기부터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냥 차이네요. 17,979에서요. 18,475까지 한 대략 한 500 가까이 증가했나요? 그죠? 500 정도까지. 약 500. 그 다음 여기는 18,400에서 18,790까지 한 플러스 400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300 정도, 그렇죠? 당연히 이쪽이 더 큽니다. 16년도에 전년 대비 증가량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도 이쪽이 이쪽보다 더 크게 증가했다라고 얘기했죠. 정답은 2번이고 나머지 보기도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었고요. 이런 문제가 오히려 그렇죠. 2번 같은 것이 계산이라서 피해보고 나머지를 다 보고서 답을 남기겠다라는 것도 좋겠지만 이 정도 계산은 그냥 먼저 이게 좀 의심스럽다. 내가 출제자라면 이걸 답으로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거 먼저 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12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수리 문제 14번 문제로 이어갈게요. 다음은 국가별 1인당 소비 전력량 및 총 인구수에 대한 자료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릅니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표를 볼게요. 국가별 1인당 소비 전력량 2010년부터 15년도까지 킬로와트시 단위로요. 한국부터 이탈리아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표는요. 국가별 총 인구수 나와 있네요. 2010부터 15년도까지. 역시 세우치기 구성도 동일합니다. 자, 이 정도 표를 가지고 보기로 가볼까요? 자, 보기 1번 보겠습니다. 2015년 한국의 총 소비 전력량은 약 5,078억 킬로와트시다라고 했습니다. 자, 총 소비 전력량이라고 했거든요. 전체 소비 전력량을 구하려고 하면 1인당 소비 전력량 곱하기 그런 사람이 얼마 있는지 인구수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2015년 한국이에요. 자, 첫 번째 표로 가면 이만큼이네요. 9,993의 1인당 소비 전력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인구는요. 지금 51,015인데 이게 단위가 1,000명 단위거든요. 그렇죠? 1,000명 단위. 그러면 곱하기 이제 51,015가 아니라 공세기를 붙인 것이 전체 실제 값이 됩니다. 공세기 붙여 단위 일단은 이제 전체 맞춰봤어요. 근데 여기서 묻고 있는 것은 보기 1번에 억 단위로 묻고 있거든요. 억으로 바꿔볼까요? 억은요. 자릿수가 8자리인 거죠. 그렇죠? 공개수 8자리.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자리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억의 위치가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9,953 곱하기 0.51015까지 한 것이 이게 이제 억자리를 맞춰본 단위를 억으로 맞춰본 그런 이제 식이 됩니다. 0.51015까지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약 5,078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계산이 좀 필요한데요. 이렇게 곱하기 해보시면 이게 5,037.5가 됩니다. 77.5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0.5는 우리가 올려서 이 숫자를 여기까지 보겠다는 것은 그 다음 자리로 반을 처리하라고 하는 거죠. 해서 이 값이 5,078 정도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1번에 맞는 해석이 됩니다. 1번 맞는 해석이에요. 물론 계산이 너무 좀 길다라고 하면 나머지 보기를 먼저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는 어떤 식을 이제 하라고 하는 건지 단위는 어떻게 맞춰보는 건지 하는 것을 좀 확인해 봤던 거고요. 자릿수는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억 단위 맞춰봤던 거고 그 다음에 이 숫자는 1의 자리까지 해서 그 다음 자리 반올림을 가지고 확인했던 겁니다. 자, 1번 이런 식으로 맞는 해석이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을 볼게요. 제시된 국가 중에서 매년 1인당 소비 전력량이 세 번째로 많은 국가는 프랑스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2번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해석이 좀 쉬울 수 있겠죠. 자, 1인당 소비 전력량이 세 번째로 많은 국가.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뭐 10년도는 나올 건데 11년도로 좀 볼게요. 제일 많은 국가가 여기고 순위 매겨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가 여기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독일이고요. 그 다음 여기 프랑스가 네 번째가 되죠. 그래서 매년 세 번째는 아닌 것을 11년도 한번 매겨보시면 순위 매겨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걸로 정답이 됩니다. 2번이 틀린 거 정답. 그럼 1번을 보는 게 사실은 현명하지 않을 수 있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나머지 보기도 전반적으로 어렵지가 않긴 한데요. 여기서 3번 정도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3번 정도. 4, 5번은 아마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2011년 이후 캐나다의 1인당 소비 전력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해 캐나다의 총 인구수는 전년 대비 1% 이상 증가했다라고 했어요. 11년 이후 1인당 전력량이 감소했던 해 캐나다를 보시면 여기서 증가했는데 감소 이때 한번 했네요. 12년도 감소했고 그 다음은 뭐 계속 증가했거든요. 그럼 12년도 그때 인구수 몇 대가 되겠죠? 인구수 그 인구수는 전년 대비 1% 이상 증가했다. 1%라고 한 것은 100분의 1 위치 두 칸 들어간 여기가 됩니다. 그럼 345명 정도보다 많이 증가했는지 묻고 있는 건데요. 34,539에서 34,900까지 갑니다. 대충 봐도 지금 한 360 정도 증가하죠. 플러스 360 정도. 345 정도가 1%인데 1% 값보다 더 많이 증가한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번 맞습니다. 나머지 4번과 5번도 한번 가볍게 한번 해석해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역시 어렵지 않게 2번 문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자, 14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 수리 문제는요. 15, 16번 세트 문제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지금 제시문이 나와 있고 중간에 이제 수리 형태의 표가 나올 겁니다. 이 표를 가지고 우리는 16번 문제를 풀 건데요. 아마 15번과 16번이 다른 영역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한 가지 그 주제문 그 자료를 갖고 복합용어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용도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 문제 일단 내용부터 볼까요? 다음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표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 표를 갖고 이제 문제를 우리는 봐주는 거죠. 자, 중간 이런 표 있습니다. 이런 표가 있어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대한 표 2012부터 16년도까지 나와 있고요. 태양열부터 해서 쭉 그리고 폐기물, 지열, 해양의 합계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요. 바로 기억으로 가보죠. 13년부터 16년까지, 13년부터 16년까지입니다. 12년도를 뺐습니다. 자, 그때 생산량이 많은 순서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별 순위는 4위부터 6위까지가 매년 동일하다라고 했는데요. 뭐 순위를 매기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건데 여기에 있는 표가 지금 두 페이지 나눠져 있어서 좀 보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럼 교재 있는 표를 갖고 순위 한번 매겨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3년도하고 14년도, 13과 14년도에 대한 순위는요. 아마 태양광, 풍력, 연료 전지가 나올 겁니다. 태양광, 그리고 풍력, 연료 전지가 4, 5, 6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15년도랑 16년도에 대한 순위는요. 수력, 풍력, 연료 전지, 4위가 다를 겁니다. 여기는 수력. 그리고 풍력, 연료 전지 이렇게 나올 거라서 지금 여기서 보셔도 13, 14년도에는 태양광과 수력 비교했을 때 수력이 지금 더 높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15년도를 보시면 태양광과 수력 비교했을 때 이쪽 태양광 쪽이 더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순위가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교재는 표에서 이제 순위 한번 매겨보시고 차이만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매년 동일하지 않은 걸 봤습니다. 태양광과 수력의 순위가 좀 다르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죠. 2014년에 바이오 생산량은 태양열 생산량의 약 97.1배이다. 14년도 바이오랑 태양열을 비교합니다. 14년도 바이오랑 태양열. 바이오가 태양열의 90, 지금 7.1배이다. 그럼 이거 나누기 하시는 거예요. 바이오 2821996. 282만 1996 하고요. 그리고 저 외에는 28,485. 요게 몇 배 차인가 이거 나누기 하시는 건데요. 대략 봤을 때 거의 뭐 한 100배 가까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5자리니까 5자리 하나, 둘, 셋, 이렇게 비추어보면. 그런데 100배 가까이까지는 알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97.1배인지는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거 나누기 해주시는 건데요. 나누기 해보시면 이게 99.1 됩니다. 나누기는 안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 요령을 피울 수가 없는 그런 값인 거죠. 지금 니은에 대한 구성상 99.1 나올 거라서 그래서 니은이 틀린 겁니다. 한정 문제는 약간 이런 괴로운 계산이 있어요.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최대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래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 드릴 텐데 그렇지 못한 정말로 계산을 안 하면 틀릴 수밖에 없는 답을 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단순 연산도 연습을 해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니은은 이런 계산이 필요한 내용이고요. 니은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디귿으로 가볼게요.
지열 생산량이 처음으로 지금 10만 TOE, TOE는 그냥 단위로 적혀 있습니다. 10만을 넘은 해 태양광 생산량의 전년 대비 지금 20만 2,879 증가하였다라고 했네요. 지열이 처음 10만 넘은 해부터 확인할까요? 자, 지열. 여기 있고요. 처음 10만 넘은 것은 2014년도가 되네요. 14년도 단위는 TOE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요. 14년도. 그때 비교하라고 했던 것은 태양광의 전년 대비 증가량을 보래요. 태양광. 이때 14년도 전년 대비 태양광이 이렇게 얼마큼 증가했는지입니다. 그럼 54만 7,430에서 34만 4,451 빼면 되겠죠. 그렇죠? 요거 두 개 뺄셈 해보았더니요. 그 값이 지금 20만 2천 지금 979가 되네요. 나와 있던 값은 지금 여기서 디귿에 20만 2,879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틀렸습니다. 20만 2,979예요. 빼기. 이것도 뺄셈 필요합니다. 대충 이 정도면 맞지 않을까가 아니라 정말 이 숫자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거죠. 제가 디귿도 틀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래쪽에 옳은 것의 개수에서 0개인 보기도 있기 때문에 리을을 봐야만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리을 확인할게요. 제시된 기간 동안 해양 생산량의 평균은 지금 11만 4,200이다라고 했네요. 자, 해양 생산량 여기를 보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지금 계산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98,310 그리고 10만 2천 이렇게 5개 평균 구하는 거죠. 이게 대략 얼마 이상이다 평균이 얼마 이하냐라고 하면 대략적인 뭐 가평균 편차값을 갖고 이제 해결하겠지만요. 정말로 이 정도 값이 나오는지 지금 11만 4,200 정도까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상이란 말이 있긴 하지만 이 숫자가 꽤나 지금 끝까지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하고 나누기 5 하는 값이 필요합니다. 이게 근데 또 잔인하게도 이 값을 해양 다 더하고 나누기 5를 해보면 그 평균이 11만 4,200 2.6이 나옵니다. 2.6 차이를 가지고 이거 맞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대충 봤을 때 이 정도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오차를 갖고 우리가 근사값을 처리한다고 하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상이 맞는 거. 좀 많이 괴롭죠. 저도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한테 드릴 얘기가 많이 없어서 좀 많이 힘들기도 한데 지금 니은도 그렇고요. 디귿도 그렇고 리을도 그렇고 계산을 단순 연산이 좀 필요한 문장들이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리을 하나 맞는 걸로 정답은요.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2번. 자, 이런 문제도 한전에는 있구나라는 것을 유형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2번 확인해봤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수리 문제는요. 22번으로 이어갑니다. 22번 문제 볼게요.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만 체크 딱 하고 이제 표로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표를 보면요. 2016년 업종별 수배전용 변압기 현황입니다. 뭐 계약 전력량, 최대 부하량, 용량, 뭐 대수해서 지금 업종별로 합계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는 주제 동일한데 2017년도라고 한 연도의 차이만 딱 이렇게 있네요. 자, 가로세로 구성 합계까지 동일합니다. 자, 1번 볼까요? 2017년 수배전용 변압기 최대 부하량이 전년 대비 증가한 업종보다 감소한 업종이 많으나 최대 부하량 합계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일단 전년도면 16년도랑 비교하는 거죠. 위에 있는 표랑 아래 있는 표 이렇게 위아래로 비교하시는 겁니다. 최대 부하량이 전년 대비 증가한 업종. 그럼 여기서 여기 하고요. 이렇게. 지금 식품업부터 이렇게 증가한 것, 1084에서 이렇게 증가한 두 개 있는 표를 위아래로 업종별로 비교하시는 거예요. 자, 증가한 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식품, 화공, 산업, 기타까지 세 가지 있을 겁니다. 식품, 그리고 증가한 거, 화공, 그리고 산업 기타까지 이렇게 세 가지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지금 감소가 됐죠. 섬유도 860에서 이렇게 감소도 됐고. 그래서 증가한 것만 골라보시면 세 가지 식품, 화공, 산업 기타. 그러면 세 개 증가했으면 나머지 항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중에 3개 그럼 나머지 4개는 감소한 거죠. 이거 증가하면 요거는 감소한 거네요. 4개. 그래서 증가한 것보다 감소한 것이 많고 일단 맞죠? 최대 부하량 합계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 최대 부하량 합계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죠. 합계 여기는 3만 4천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3만 5천으로 합계는 증가한 거 맞네요. 자, 1번 맞는 거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2016년 수배전용 변압기 용량의 합계에서 금속업이 차지하는 비중 60% 이하이다라고 했습니다. 16년도에 변압기 용량 합계에서요. 금속업의 비중 16년도에 여기 변압기 용량 합계에서요. 금속업 이것의 비중. 자, 그럼 조금 끊어서 보도록 하죠. 여기 끊어서요. 한 세 자리 정리해 볼까요? 174하고 106. 이 정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거 정리하실 때도요. 이거 좀 더 많이 끊으면 안 되나요? 아니면 저 정도 끊었을 때도 좀 오차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라는 얘기를 하시기로 하는데 분명히 오차는 있죠. 그렇죠? 그리고 좀 더 많이 끊어서 이게 뭐 한 17,
여기는 그럼 11 정도로 보는 것도 정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여러분 근사값을 하거나 그 일수자를 끊어서 보는 것은 오차를 감안하고 가는 거다 보니까 얼마까지만 끊으면 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형화된 요령은 그 공식화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여기서는 뒷자리 좀 비슷하니까 이 정도에서 끊어볼까 라고 하는 식으로 조금 감을 가지고 접근해 보시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이만큼도 불안하다, 좀 더 길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길게 보는 게 정확도는 분명히 높아지겠죠. 짧게 보는 것은 분명히 정확도에서 좀 위험 부담이 있을 거고요. 문제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유연적으로 접근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의 값이 60% 이하인지 물었거든요. 60% 이하인지, 물론 60%에 해당되는 분수 만들어서 10분의 6 또는 5분의 3 만들어서 이렇게 분수끼리 비교하셔도 좋겠고, 또는 여기서 60% 구했을 때 분자값이 맞는가 이렇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10% 17.4 정도 되겠네요. 그럼 60%라고 하면 이것의 이제 6배가 되겠죠. 17.4 6배 했더니 한 104 정도가 됩니다. 정확히 6배면 104.4가 되는데요. 한 104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106이니까요. 60% 값을 구한 것보다 여기가 더 큽니다. 이것보다 크네요. 그래서 이 값보다 어쨌든 좀 더 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분모의 60% 구한 값보다 분자에 더 많은 값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비율 값보다 더 크겠다. 이하 아니고요. 이 상이 됩니다. 이상. 자, 2번 틀린 거로 정답이 되네요. 답은 2번 답 되겠고요. 자, 나머지 3번이나 4번 보기는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장이라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5번 하나 더 볼까요? 5번. 2017년 전체 수 배전용 변압기 대수에서 섬유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비중이 감소했는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년도면 16년도랑 비교하는 거죠. 2016년도 하고요. 17년도 이렇게 두 개 비교합니다. 변압기 대수에서 섬유업의 비중입니다. 16년도부터 전체 변압기 대수는 25,961. 자, 25,960. 아마 여러분 이게 분수에 대해서 딱 알고 계신 분들은 안 적어도 이건 판단된다라고 보실 거예요. 자, 섬유업이었죠. 섬유업. 여기서는 1,034가 되네요. 17년도로 가볼까요? 17년 전체 28,105. 여기 섬유업은 1,002가 됩니다. 두 개 분수 비교합니다. 그런데 분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하나 있죠. 크기를 비교할 때. 일명 자대 모소라는 걸 보는데요. 분자 크고요. 분모 작습니다. 25,000이고 28,000이죠. 분자 크고 분모 작다면 분수에서는 클 조건을 다 갖춘 거죠. 분자 크면서 분모까지 작아주니까요. 두 개 중 비교했을 때 자대 모소가 갖춰 있으면 그냥 그쪽이 더 크다. 분자 크고 분모 작으니까요. 16년도에 대한 비중이 더 크고요. 이쪽 17년도가 비중이 더 낮습니다. 전년 대비 감소했다. 그렇다가 되겠죠. 그렇죠? 자, 1번, 2번, 5번 정도 확인해 봤고요. 정답은 2번에서 틀린 거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예요. 자, 37번으로 이어갑니다.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옳지 않은 것의 개수네요. 개수를 고르시오라고 하는 것만 좀 체크해 보고요. 바로 표로 가볼까요? 연도별 에너지 수입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2013년부터 17년도까지 있고요. 무연탄부터 우라늄까지. 두 번째는요, 연도별 국민 총생산 및 국민 총소득이라고 해서 GDP랑 GNI 나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수입 의존도를 구하는 식이 있어요. 국민 총소득. 그 중에서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국민 총소득에서요. 여기서 각각의 수입액이 차지한 비율을 수입 의존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도 해석의 의미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고요. 자, 여기서 기억 보죠. 제시에너지 2016년도 수입 의존도의 합은 5% 이하이다 라고 했네요. 자, 수입 의존도의 합이라고 하면 16년도에 여기 이거 전체, 그렇죠? 이것이 전체가 16년도 GNI 여기서 5% 이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건데요. 단위가 좀 다르죠. 두 번째 표의 단위는 10억 달러고요. 위에 있는 표의 단위는 100만 달러 단위입니다. 달러는 떼고요. 공개수 볼까요? 100만이면 만에는 공이 4개, 100에는 2개, 그러면 여기는 공이 6개짜리인 거죠. 그죠? 여기는요. 10억이거든요. 그럼 억에는 공이 8개, 10에는 공이 1개, 여기는 공이 9개짜리인 겁니다. 그럼 위아래 표는 이미 자릿수가 3자리 차이인 거죠. 그렇죠? 3자리 차이. 그럼 여기서 1419, 000 붙여주시는 게 위에 있는 표랑 동일하게 봐주시는 건데요. 아니면 이제 위에 있는 표, 여기서 1419, 1419에 5% 구해서 그 다음 자릿수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기 5%. 5%면 10%의 절반이 됩니다. 10%라고 하면 여기는 141. 그럼 다시 한번 절반이면 한 70 정도 나올 겁니다. 5%면 대략 70 이렇게 되겠죠. 위에 있는 표랑 맞춰준다고 하면 여기다 공 3개 붙여주면 위에 있는 표에
100만 달러 단위가 이렇게 되겠죠. 일단 공개수만 요거 적어봤던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요 값이 70에 000 붙인 만큼이 되고 있는지 전체 합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대충 볼까요? 자, 일단 큰 숫자끼리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 지금 44,000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12,000이 있고요. 8,000 있네. 이렇게 두 개 하면 일단 2만. 대충. 거기다 44,000까지 더하게 합니다. 그럼 이미 지금 64,000이죠. 64,000. 나머지가 6,000만 넘어가면 7만 넘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뭐 이런 거 더 큰 거 여기도 있네. 더 큰 거. 그래서 대충 더해도 7만 넘어가겠다. 그러면 5% 값 이거 공모 붙인 거. 그죠? 이렇게 5% 값보단 분명히 크게 나오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해서 이하 아니고요. 이상이 됩니다. 5% 구한 값보다 분명히 그 합이 더 많았습니다. 그죠? 기억은 틀린 것으로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까요? 국내 총생산과 국민 총소득이 같은 해 수입액이 큰 순서대로 에너지 순위를 매기면 4년 전과 순위가 같다라고 했는데요. 총생산, 총소득 같은 해가 17년도네. 그때 수입액이 큰 순서대로 순위 매기면 그러면 4년 전과 같다. 4년 전이면 지금 17년 4년 전이면 지금 13년도랑 비교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표에서 4년 전이랑 비교할 수 있는 것이 17년도밖에 없죠. 사실 그러면 이거 연도는 볼 필요가 없죠. 만약에 15년도가 나왔으면 4년 전이 없거든요. 니은은 확인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연도 이거밖에 못 나올 거예요. 자, 순위를 매겨보면 여기서 지금 순위가 약간 다른 게 나프타하고 유한탄 이런 순위를 매겨보시면 되겠는데요. 나프타하고 유한탄 여기서는 이게 더 크고요. 그렇죠? 여기 작아요. 근데 13년도는요. 나프타랑 유한탄 비교하시면 이게 더 크고요. 여기가 작습니다. 순위가 일단 반대로 나오는 게 일단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르게 나오는 것이 이제 무연탄과 우라늄이 있는데 무연탄과 우라늄 이렇게 두 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기는 이게 살짝 더 크죠. 13년도에는요 이쪽이 더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순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단 몇 가지가 보입니다. 한번 매겨 보시면 순위 한번 나타내 보시면 아마 다른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뀔 거고요. 이것도 일단 바뀔 겁니다. 순위가 같지 않은 거 확인했죠. 자, 기억도 틀렸고 니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 볼까요? 2014년 에너지 수입액의 합은 13년 에너지 수입액의 합보다 크다. 14년도 에너지 수입액의 합, 13년도랑 비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합을 비교하시는 건데요. 그럼 각각의 차이를 한번 내볼게요. 이렇게 두 개 연도의 합을 비교하는 건데 합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어디가 더 큰지 작은 요거 좀 내보시는 거죠. 대충 한번 해봐도 판단 뭐 어렵지 않게 됩니다. 1100, 한 900, 한 200 정도가 이쪽이 작아요. 앞에서 뒤에 있는 값을 봤더니 유한탄 지금 11,600이고요. 여기는 지금 10,000 정도가 됩니다. 한 1,000 정도가 작네요. 기타 석탄은요. 300이고 470 그러면 170 정도가 큽니다. 여기는. 자, 원유는요. 99,300 그리고 94,900입니다. 여기는 한 4,500 정도. 4,000, 한 5,000 정도로 하셔도 크게 무리 없습니다. 21,600, 21,800 그러면 여기는 200 정도. 나프타를 본 거고요. LPG 자 5,089, 4,850이면 여기 한 120 정도, 한 200 정도, 그렇죠? 200 정도, 200 정도가 작죠. 자, 천연가스 36,600 그리고 31,400이면 한 800 정도가 크네요. 우라늄은 1,000에서 700입니다. 300 정도가 작죠. 자, 13년도에서 14년도 쪽을 이렇게 좀 바라보면서 그 차이를 내본 건데요. 지금 이미 마이너스 4,500짜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나머지를 아무리 뭐 더하기, 뭐 빼기 해봐도 이걸 이길 값이 지금 안 보입니다. 자, 플러스 볼까요? 이렇게 뭐 두 개는 없애버리죠. 풀마 200인 거 없애버리고요. 이렇게 두 개 그럼 더하면 더하기 끝나는 거거든요. 플러스 끝났습니다. 그럼 플러스 1,000 정도밖에 안 돼요. 플러스 1,000. 나머지 다 마이너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한참 내려갑니다. 언제가? 2014년도가요. 그렇죠? 그럼 13년도보다 14년도의 총합이 훨씬 더 낮아질 거예요. 그 디귿은 14년도의 합이 13년도보다 크다. 말이 안 되죠. 디귿은 틀렸습니다. 한참 낮아질 겁니다. 디귿 틀렸죠. 일단 3개 틀렸고요. 역시 여기도 0개가 있기 때문에 리을까지 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아, 4개가 있으니까 우리 옳지 않은 거 고를 거죠. 그죠? 3개하고 4개까지 있으니까 이제 리을도 확인합니다. 17년 원유의 수입 의존도는 2년 전 대비 감소하였다. 원유 2년 전 15년도랑 비교합니다. 수입 의존도는 이제 GNI에서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15년도 GNI 1387. 이만큼이고 이건 이제 지워볼까요? 17년도는요 1530. 자,
자, 이게 분모값이 되겠고요. 그때 원유로 볼까요? 자, 원유 15년도 원유는요. 55,120인데요. 단위가 다르죠. 그렇죠? 단위가 역시 세 자리 차이 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세 개를 없애버릴게요. 55로 적으면 단위 맞춰본 겁니다. 여기도 세 개 없애버릴까요? 60으로 적으면 단위 맞춰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분수 비교해 주시는 건데요. 보통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60으로 반올림 적었잖아요. 이거 적으실 때 뒷자리가 4, 5, 6인 경우는 그냥 반올림 하거나 이제 내림이나 올림 하기에는 이거 6을 올리면 그 400을 막 올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간값 4, 5, 6 정도는 올리거나 내리기에는 조금 오차가 클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4, 5, 6은 0.5 처리 넣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59.5, 4, 5, 6은 이제 0.5로 처리해 주시는 반올림도 이제 가능합니다. 여기서 60 적어보긴 했지만 이렇게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도 이제 문제풀이에 맞춰서 좀 활용해 보시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한번 여기서 비교 한번 해볼게요. 그냥 분모하고 분자 증가율로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분모부터 가볼까요? 1387에서요, 지금 1531까지 일단 플러스 한 140 정도라고 정리할게요. 분자는요, 플러스 5 이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분모는 1387에서 140이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10% 값보다 많이 증가했네요. 10%가 138.7인데요. 10% 값보다 조금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대략 이 정도 봤을 때. 여기는요. 물론 140보다 좀 더 많이 증가했거든요. 더 크기도 해요. 여기는 55에서 5를 준 겁니다. 55에서 5를 줬죠. 그렇죠? 55에서 10%는 5.5예요. 근데 5만 줬다는 것은 10% 값보다 덜 증가시킨 거죠. 분자, 분모, 증가율로 봤을 때 분자가 덜, 분모가 더 커졌다면 분수의 특성상 결과는 작아지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분자가 적게 분모가 더 많이 증가했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 17년도 쪽이 더 증가가 많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비율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의존도가. 그렇죠? 의존도. 요거를 구한 식이에요. 요거. 자, 그래서 리을은 2년 전 대비 감소하였다. 감소한 것이 맞는 해석이 됩니다. 틀린 것은 그렇게 총 3개로 정답은 4번이 답이 되겠죠. 4번. 그렇죠? 자, 37번 문제 여러분, 이게 문제가 많이 복잡하지 않았지만 단위를 맞추는 것부터 일단 첫 번째 기억에서 시작이 됐었고요. 그리고 우리 디귿을 볼 때도 2개 된 차이의 값을 갖고 한번 좀 더 편하게 판단하는 것, 리을은 분수 형태에서 증가율로 비교하는 것, 그리고 숫자 정리하실 때 지금 여기서 0.5 처리 넣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틀린 것은 3개로 정답은 4번 다 확인해 봤고요. 자, 그 다음 수리 문제 하나 더 있습니다. 50번 문제로 이어가 볼게요. 자, 내용 봅니다. 다음은 가중평균 S&P에 대한 자료이고요. 시장 가격의 추이, 분석 등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만든 자료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표를 갖고 그래프를 변화시키는 자료 변화 문제 유형인데요. 일단 문제 유형을 보면 이런 식이죠. 이런 표를 가지고요. 연도별 하반기 가중평균 S&P라고 나와 있네요. S&P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설명들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갖고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프 형태로 바꿨을 때 맞는 것, 틀린 것 골라준 이런 문제 유형인데, 이 자료 변화 문제 유형은 특징이 아주 디테일한 차이를 갖고 정답을 가르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대략적인 그냥 그 증감 추이, 높낮이 정도로 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 더 많은 편입니다. 정확하게 답을 다 여기가 정확하게 여기 100점 얼마 정도가 맞을까, 여기 뭐 150 정도가 되는 걸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일단 감소 증가 추이는 맞는지, 또는 감소가 됐을 때 여기가 제일 많이 증가한 폭이 제일 큰 것이 맞는지, 이렇게 한번 대략적인 그 크기 관계를 갖고 먼저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갖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고요. 답은 3번이 되는데 3번 6을 볼게요. 10월의 가중평균 S&P라고 돼 있죠. 10월의 가중평균 S&P면 이제 여기를 볼 겁니다. 증감 추이를 볼까요? 증감 추이. 감소, 그 다음에 감소, 그 다음 여기 또 감소, 그리고 감소, 마지막 한 번 증가 이렇게 되죠. 숫자에 이제 증감 추이 보는 겁니다. 감소 4번에 증가 딱 한 번 나오는 건데요. 3번의 그래프로 가보면 문제는 감소가 4번인데 감소 여기가 살짝의 증가폭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감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점의 위치를 보시면 여기 살짝 증가폭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가 잘못돼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좀 더 편하게 문제가 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높낮이, 그리고 증감 추이, 그리고 뭐 순위 갖고 답이 안 나오고 정말 숫자 하나하나 계산 그 위치를 찍어봐야 되거나, 또는 퍼센트 값에 대한 계산까지 모두 다 해야 되는 경우가 된다고 하면 자료 변화 문제는 먼저 풀 문제 유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정말
좀 많이 써야 되는 문제가 돼버릴 수 있거든요. 출제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처럼 지금 한두 문항 정도 출제가 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좀 더 편하게 풀이가 되면 전략적으로 빨리,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뒤로 넘겼다가 시간이 있을 때 좀 풀이하는 쪽으로 문제풀이 순서를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회에서 추리 문제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볼 거고요. 문제에 대한 유형들 그리고 풀이하는 방법에 대한 차이 한번 다시 복습 충분히 해보시고요. 저는 2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